월 100만 원으로 QQQ를 사는 계좌, 50만 원으로 QLD를 사는 계좌, 33만 원으로 TQQQ를 사는 계좌, 이 세 개를 1년, 5년, 10년 동안 나란히 굴려봤습니다. 금액을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세 계좌가 매수하는 순간 잡는 나스닥 노출이 정확히 같아집니다. 한 배에 100만, 두 배에 50만, 세 배에 33.33만 곱하면 셋 다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세 계좌의 결과가 같아야 합니다. 10년 기준으로 매주 1회씩 매수해서 오차 범위를 줄였고 들어간 원금은 각각 1억 2,046만 원, 6,023만 원, 4,015만 원입니다. 더 안정적인 원지수 ETF에 원금을 3배 넣었으니 평가 금액도 많이 차이 날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 모든 계산을 끝내고 레버리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실 건 세 구간입니다. 1년, 5년, 10년. 메인은 10년이지만 앞에 두 구간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5년 구간은 매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나스닥 고점을 맞은 계좌예요. 시작하자마자 최악의 타이밍을 잡은 셈인데 그 계좌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오래 들고 있으면 원금이 녹는다는 이야기, 이 말이 어떤 조건에서 맞고 어떤 조건에서 틀리는지도 실제 숫자로 확인하시게 됩니다. 이 영상은 순서대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숫자를 다 보시고 나면 내가 어느 상황에 맞는지 자연스럽게 정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객관적인 투자 자료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터 밝히겠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10일 종가, 환율은 1,413원으로 고정했습니다. 실제 환율을 반영하면 10년 전에 달러가 싸던 효과까지 섞여서 배율 차이가 환율에 묻히기 때문에 오늘은 주가 배율만 봐야 하니까 고정했습니다. 매수는 매주 한 번, 종가 기준입니다. 월 100만 원을 연 1,200만 원으로 보고 52주로 나누어 주당 23만 769원, 달러로 163.32달러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QLD는 81.66달러, TQQQ는 54.44달러입니다. 이제 각 금액의 배율을 곱해보겠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똑같습니다. 세 계좌가 매주 잡는 나스닥 노출을 완전히 동일하게 맞춰둔 거예요. 대신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다릅니다. 10년 522회를 채우면 QLD의 2배, TQQQ의 3배가 들어갑니다. 노출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같은데 나가는 돈만 3배 차이가 나는 구조예요. 세 계좌 금액은 화면의 표에 그대로 정리해뒀습니다. 배당 재투자는 적용하지 않았고 세금 전 금액입니다. 오늘 보실 건 배율 차이 하나라서 최대한 단순하게 맞췄습니다. 조건은 이게 전부입니다. 1년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1일부터 52회 매수한 결과입니다. 들어간 원금은 QQQ 1,200만원, QLD 600만원, TQQQ 400만원이고 수익률은 QQQ 14.1%, QLD 24.59%, TQQQ 32.82%가 나왔습니다. 이론상 같아야 한다고 했는데 벌써 2배 넘게 벌어졌죠. 그런데 절대값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QQQ 169만원, QLD 148만원, TQQQ 131만원, 금액으로는 QQQ가 1입니다. 원금을 3배 넣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봐야 할 건 효율입니다. 원금 1만원이 만들어낸 수익금으로 계산하면 QQQ를 1로 놓을 때 QLD가 1.74, TQQQ가 2.33입니다. 1년만 돌려도 3배 레버리지는 이미 2.33배 효율이에요. 그리고 이 1년 안에도 하락은 있었습니다. 올해 3월과 4월에 세 계좌 모두 평단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차트에서 평단선이 빨갛게 바뀐 구간이 그때인데 그 시점에 TQQQ 계좌는 마이너스였지만 지금은 플러스 32.82%입니다. 5년입니다. 2021년 8월 11일부터 261에 매수했습니다. 이 구간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작 시점이 최악이었습니다. 매수를 시작하고 3개월 뒤에 나스닥이 2021년 11월 고점을 찍고 곧바로 금리 인상기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QLD는 고점 대비 약 65%, TQQQ는 약 82% 빠졌습니다. 3배 레버리지는 82%가 빠진 겁니다. 레버리지 장기 투자는 위험하다는 말이 나올 때 근거로 쓰이는 바로 그 구간이에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QQQ 75.33%, QLD 145.9%, TQQQ 204.74%입니다. 82% 빠진 종목을 5년간 사모은 계좌가 204%가 됐습니다. 번 돈으로 보면 QQQ 4,537만원, QLD 4,394만원, TQQQ 4,111만원인데 들어간 원금은
6,023만 원과 3,012만 원, 2,008만 원이었습니다. 3분의 1을 넣고 91%를 따라잡은 거죠. 효율로 환산하면 1대1.94, 2.7입니다. 1년 구간에 2.33에서 2.72로 올라갔어요. 기간이 길어졌는데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82%나 빠진 구간을 통과했는데 왜 계좌는 저렇게 됐을까요? 종목은 82%가 빠졌는데 그 종목을 사모은 계좌는 204%입니다. 이 두 숫자가 동시에 성립하는 이유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 숫자들이 어떤 조건에서 나온 건지 확실히 해두겠습니다. 지금 보신 수익률은 레버리지 ETF의 두 가지 비용이 전부 차감된 값입니다. 하나는 흔히 괴리율이라고 부르는 변동성 손실이에요. 레버리지 ETF는 매일 배율을 다시 맞추기 때문에 지수가 10% 올랐다가 10% 빠지면 한 배는 마이너스 1%인데 세 배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오르내림이 반복될수록 손실이 쌓이는 구조죠. 다른 하나는 운용보수입니다. QQQ는 연 0.2%인데 QLD와 TQQQ는 0.8에서 0.9%대예요. 10년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쓴 건 실제 종가입니다. 괴리율도 보수도 2022년에 65%와 82% 하락도 전부 이미 반영된 숫자예요. 그 상태로 5년 20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오래 들고 있으면 원금이 녹는다는 말은 뭐였을까요?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건이 빠졌다고 봅니다. 그 말이 정확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변동성이 큰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그리고 고점에서 풀매수하는 거치식의 경우입니다. 오늘 계산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였고 일정한 기간에 DCA로 나눠 담았습니다. 나눠 담는다는 게 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다음 화면에서 정리됩니다. TQQQ 5년 계좌의 평단가 궤적입니다. 2021년 8월 첫 매수 때 평단가가 33.7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나스닥 고점 구간에서도 매수를 계속했어요. 40달러 초중반에도 샀습니다. 평단가는 37.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가장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폭락 전 제일 비싼 가격에 계속 사고 있었으니까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22년 하락장이 시작되고 분할 매수는 이어갔습니다. 30달러에도 사고 20달러에도 사고 10달러 아래에서도 샀습니다. 그러면서 평단가가 내려갑니다. 37.1달러였던 평단이 17.2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절반 이하가 된 거예요. 화면에서 평단선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구간이 그겁니다.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선 건 2023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17개월 동안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매수한 최종 평단가는 24.22달러이고 현재 주가는 73.8달러입니다. 여기서 계산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2021년 말 평단 37.1달러에서 매수를 멈췄다면 지금 수익률은 98.9%입니다. 하락장에서 매수를 이어가 평단을 내린 것만으로 수익률이 2배 이상이 된 겁니다. 하락이 계좌를 죽인 게 아니에요. 하락은 낮은 가격에 수량을 더 담는 구간으로 쓰였습니다. 닷컴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에는 이보다 더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크기는 달랐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이게 성립하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우상향하는 지수는 결국 회복한다는 것이고 나스닥 100은 지금까지 모든 위기 이후에 신고점을 경신해왔습니다. 10년입니다. 2016년 8월 11일부터 2026년 8월 10일까지 522회 매수한 결과입니다. 먼저 평가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QQQ 계좌 3억 4,714만원, QLD 3억 3,206만원, TQQQ 2억 9,406만원입니다. QQQ가 1위입니다. 이건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차이를 보시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QLD 계좌는 원금을 절반만 넣고 TQQQ는 3분의 1을 넣고 84.7%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TQQQ는 원금을 8,031만원 덜 넣었는데 평가 금액은 5,307만원만 적습니다. 덜 넣은 돈이 덜 벌어들인 돈보다 큽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번 돈만 세보겠습니다. QQQ 2억 2,667만원, QLD 2억 7,182만원, TQQQ 2억 5,391만원입니다. 순서가 바뀝니다. 원금 6,023만원으로 시작한 QLD가 1위고 4,015만원을 넣은 TQQQ가 1억 2,046만원을 넣은 QQQ보다 2,724만원을 더 벌었습니다. 수익률은 QQQ 188.17%, QLD 451.31%, TQQQ 632.33%입니다. 원금 1만원이 만들어낸 수익금으로 환산하면 1대 2.4대 3.36이에요. 1년에 2.33배, 5년에 2.72배, 10년에 3.36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효율 격차가 계속 벌어졌습니다. 평단가를 보시면 이유가 보입니다. QQQ는 최종 평단 250.16달러에 현재가 720.87달러니까 2.88배, QLD는 16.62달러에 91.63달러로 5.51배, TQQQ는 10.08달러에 73.80달러로 7.32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금이 다르다는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을 월 100만 원으로 똑같이 잡으면 QLD를 고른 사람은 매달 50만 원이 남고 TQQQ를 고른 사람은 66만 7천 원이 남습니다. 10년이면 6,023만 원과 8,031만 원이죠. 이 돈을 은행에도 넣지 않고 서랍에 그냥 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자 0%입니다. 그래도 총 자산은 QQQ 3억 4,714만 원, QLD 3억 9,229만 원, TQQQ 3억 7,437만 원입니다. 남는 돈을 굴리지 않고 그대로 둬도 레버리지 쪽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레버리지가 좋아 보인다고 오늘 한 번에 담으시면 이 영상의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숫자는 전부 522회, 261회, 52회로 나눠 담은 결과예요. 나눠 담았다는 조건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거나 현금 비중이 높으시다면 최소 6개월에서 가능하면 1년 이상의 매수 기간을 잡고 들어가시는 걸 권합니다. 기간을 길게 잡으면 좋은 가격을 맞추지 못해도 됩니다. 5년 계좌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시작 3개월 만에 고점을 잡았는데도 결과가 204%였습니다. 레버리지는 단기로만 해야 한다, 반드시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개인 투자자에게 훨씬 어려운 투자입니다. 좋은 가격대를 직접 판단해야 하고 초기 손실 구간을 견뎌야 하고 오른 뒤에 팔고 싶은 마음까지 통제해야 하니까요. 세 가지를 다 해내야 하는 방식과 기간을 정해놓고 나눠 담기만 하는 방식 중에 어느 쪽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는 각자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저는 이미 레버리지 비중이 높아서 현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담지 못하고 제가 정한 좋은 가격대에서만 나눠 담습니다. 이건 제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고 정답이라서 그런 게 아니니 초보 투자자일수록 반드시 기간이 긴 적립식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분이라면 QQQ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억 4,714만 원이라는 결과가 그걸 보여줍니다. 반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변동성까지 계산해 넣은 전략이 있다면 절반이나 3분의 1의 원금으로 비슷한 결과를 만드는 쪽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평가 금액 1위와 수익금 1위와 효율 1위가 각각 다른 종목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나스닥이라는 지수 그리고 멈추지 않는 분할 매수, 이 두 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하락이 계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락이 계좌를 죽이는 게 아니라 하락에서 매수를 멈추는 것이 계좌를 죽였습니다. 다양한 투자 결과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자료도 바로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